오늘의 뉴스는 신중함과 빠름이 균형을 이루려 한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핫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입니다. 사건의 결론부터 속단하기보다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신호가 사법부에서 나왔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보도가 잇따랐죠. 여당은 법원 내 설치라며 정치 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공정성을 강조하고 법원 내부에선 특정 사건 전담을 위한 예외적 구조가 헌법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자는 시각이 강합니다. 사법 불신을 줄이려면 속도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먼저입니다. 제도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배당 투명성 강화 선입견 차단 장치 등 실효적 개선책이 병행돼야 장기적으로 재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일상이 한층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9월 18일 한강버스가 마곡에서 잠실까지 28.9km 구간 7개 선착장을 오가며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도착 기준 하루 14회로 운영되며 요금은 3,000원입니다. 전 구간 127분은 지하철 대비 긴 편이라 출퇴근 대체보단 관광, 여가, 특정 구간 보완이 현실적이고 10월부터는 출퇴근 급행 노선 도입과 증편으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무료 셔틀과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도 병행되어 환승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첫 몇 달은 정시성, 승선 수용, 선착장 접근성 데이터를 쌓아 최적화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국민 90%의 소비 쿠폰 10만원 추가 지급이 22일부터 신청 개시됩니다. 가게와 골목 상권에 바로 닿는 소비 쿠폰이 9월 22일 다시 풀립니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 90%의 1인당 10만원 추가를 기본으로 사용처를 로컬 직매장 지역 생협 등으로 넓혀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노립니다. 기한은 10월 31일까지 신청 지급, 사용 마감은 11월 30일이고 제외 기준과 신청 절차가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차 집행에서 신청률과 유통 데이터가 높았던 만큼 2차는 지역 축제 상품권 여행 캠페인과 묶어 파급력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다만 일시적 소비 진작을 넘어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지역 상생 기획이 동행돼야 합니다. SK하이닉스, HBM사 생산 준비 소식입니다. AI 서버에서 병목이 가장 잦은 지점은 메모리, 특히 대역폭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사 내부 인증 완료와 양산체제 구축을 알렸고 삼성전자는 일시 나노 기반 고집적 샘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고객 인증 일정과 수율 안정이 성패를 가를 변수죠. 2026년까지 시장 점유율 전망에서 하이닉스가 선두를 지킬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삼성의 추격과 고객 다변화 시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칩 설계 패키징 공정 최적화가 한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영역이라 생태계 경쟁력이 함께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국내 반도체 투자 고용, 관련 장비 소재 기업에도 파급이 예상됩니다. 인천공항 신라 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관련 소식입니다. 법원의 이딴 강제 조정으로 신라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2,527% 낮추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객당 임대료 수치까지 제시됐고 이행 시 면세사 비용 절감 폭이 커지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이해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면세업황 회복 지연, 공항의 재정 운영 구조, 공정 경쟁 논점이 뒤엉켜 협상과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가격 브랜드 구성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죠. 분쟁의 본질은 위기 이후 임대료 정상화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입니다. 중재 협상으로 상생의 기준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HYB의 방시혁 의장이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 관련 내용입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상장 전 투자자 오인과 지분 거래 이익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쟁점이고 의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흐름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성은 분명합니다. 다만 혐의 입증은 별개의 문제라 구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엔터 대장주와 시장 신뢰, 해외 투자자 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 내 부통제 개선 시그널이 뒤따르길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북한의 핵무기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유엔빈 상설 대표부명의 공보문에서 핵보유국 지위의 영구 불가역성을 재확인하고 IAEA의 간섭 권한을 부정했습니다. 비핵화 프레임 자체를 거부하는 메시지인 셈이죠. 동시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무모하다고 비난하며 군사적 압박을 상호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한국은 확장 억제 강화와 동맹 공조로 대응하고 있고 국제사회 제재 체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군사위기 관리와 외교적 신뢰 구축 장치가 없으면 오판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 접점 복원, 인도적 채널 등 낮은 수준부터의 재개가 유일한 완충 장치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공급망 정책 변화에 맞춰 한미가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호 관세와 예외 유예의 경계 설정이 어렵습니다. 국내 핵심 산업, 특히 자동차 배터리의 대미 수출 투자와도 직결돼 기업들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핵심은 시장 접근성 훼손 최소화와 정치적 수용 가능성의 접점을 만드는 일 그리고 기업 의사결정 시계를 멈추지 않게 하는 명확한 로드맵입니다.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불확실성으로 남습니다. KT 소액 결제 피해 소식입니다.
KT 이용자를 중심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늘고 경찰 KISA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개별 이용자에겐 결제 한도 차단 축소, 내역 상시 확인, 미인증 결제 즉시 이의 제기와 증빙 확보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통신사 피지사는 인증체계 강화, 위험 징후 탐지 고도화, 피해자 구제의 선제적 기준 정비가 요구됩니다. 지역 시간대 클러스터 양상이 보인다는 점에서 시스템 취약점 또는 외부 공격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어 조사 결과와 후속 패치 속도가 피해 확산을 좌우할 겁니다. 추석 통행료 면제 소식입니다. 당정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역귀성 KTX, SRT 30에서 40% 할인 성수품 대규모 공급을 묶은 명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제 체감 효과는 출발 시간대 분산, 우회로 안내, 혼잡 예측과 결합될 때 커집니다. 이동 수요가 면제 기간에 집중될 수 있어 혼잡 완화 대책도 병행돼야 하죠. 교통비 절감이 물가 안정 신호로 이어지고 지역 내 소비로 흘러가는 선순환 설계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사법개혁 논쟁의 신중한 브레이크, 한강, 추석 소비 쿠폰으로 이어진 생활정책, 그리고 HBM사 면세 임대료 관세 협상 같은 산업 변수까지 한자리에 묶었습니다. 핵심은 절차의 신뢰, 체감 정책의 실행력, 산업 경쟁력의 업그레이드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